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정부 방문한 곳마다 아주 작정했어요. 돈돈돈 하면서 청구서 딱 들이밀고 협상수를 아주 제대로 선보이고 갔는데 이 트럼프 청구서 일본이 제일 먼저 받았죠? 네, 일본 아베 총리가 정말로 친근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뭐 식사 4번 같이 하고 골프 같이 치고 그다음에 그 막 커플 모자 막 교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되게 초조해했거든요. 아, 저 너무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우리는 별로 안 친한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표했는데 저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사실 다 필요 없다. 왜냐면 친할수록 좀 더 사주가 될 수도 있다. 아니 심지어 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방카 이미 생일이 다 지났는데 생일까지 또 챙겨줬다는 거죠, 일본에서. 4일 지난 생일을 뒤늦게 원래 섬세하게 지나고 생일 챙겨주는 거 아닌데. 그잖아요. 전에는 해줘도. 그렇지만 청구서는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친하든 안 친하든 어쨌든 줄 건 준다. 그렇죠. 총 액수를 보면 일본이 한 168조 원, 우리나라 84조 원, 그다음에 중국이 약 284조 원 정도씩 약속을 했어요. 네.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는 진짜 사업가다운 면모를 마음껏 발휘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협상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내를 향한 메시지죠. 워낙 지지율도 낮고 내년에 중간선거도 염두에 뒀을 때는 자신의 유권자들 표밭한테 확실하게 경제는 내가 살릴 수 있다라는 인식을 줘야 하니까 뭐 평택 가서도 굉장히 뜬금없이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러 왔다라고도 하고 그거는 정말 오로지 국내용을 위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기자님 말씀이 이제 정확하기도 한 게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해서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된 게 거의 없어요. 특히 이제 국내 정책 같은 경우는 뭐 오바마 케어 철폐하겠다 이것도 잘 안 됐고 뭐 이민법, 이민법도 지금 계속 이제 법원에 막히고 일부만 승인된 상태고 뭐 멕시코 장벽도 뭐 골조를 세워놨다고 하지만 예산을 줄 리가 만무하고 세금 개혁안이 지금 걸려 있고. 그러니까 뭐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들고 가서 나 이렇게 세일즈 잘하고 왔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지율도 좀 높이고 싶고 뭐 그 욕심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한번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오면은 지지율이 막 급상승하고 되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일을 하고 온 것처럼. 그렇죠. 우리 수장으로서의 대통령, 우리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약간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와서도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들이랑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국내 사건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별로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근데 해외 순방이라는 거는 지난 대통령들을 돌아보면은 임기 말기에 국내에서 좀 이렇게 자기를 안 좋아해 주니까 밖에 나가면 이제 어쨌든 국빈으로 대해줘서 맞잖아요. 그래서 엄청 다니잖아요, 마지막에.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간 건 아닌지 또 궁금하고 그리고 이 다른 나라의 트럼프가 갈 때는 어떻게 했는지 얼만큼 땡겼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무기를 사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애매한 게 이미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제 계약 체결을 한다는 얘기가 오가던 거를 이제 확인을 했다. 뭐 이런 걸 수가 있고요. 무기를 사는 것도 사실은 이제 조금 더 협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무기를 어느 가격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구체적인 건 그렇죠. 없다는 이제 거잖아요. 산다, 뭐 어디서 판다, 뭐 이런 정도의 굉장히 원론적인 합의다. 첨단 무기를 판매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